자활기업 설립 절차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자활기업협회 박기용입니다. 3차 시 자활기업 창업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활기업 창업 준비 절차입니다. 자활기업 창업 준비는 창업 교육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창업일을 선정하고 창업 준비 진단과 운영 자립도 진단을 통해서 과제를 도출하고 창업 준비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창업 구성원을 확정하고 구성원이 확정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정관 제정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업계획과 정관이 다 작성이 되고 나면 구성원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계획서와 정관 그리고 임원 선출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법인으로 자활기업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 신고와 등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법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곳들은 바로 사업자 등록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지자체에 자활기업 인정 신청을 해서 인정서가 발급이 되면 사업을 개시하는 이런 순서로 창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업 준비 과정 전체가 최소 3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개월도 사실은 굉장히 빠듯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창업 준비의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목표일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활기업 관련된 교육이 끝나면 구성원들이 자활기업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림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창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센터와 실무자 그리고 주민대표와 사업단이 함께 결정을 하면 제일 좋겠죠. 창업 목표일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단 운영 기간이죠. 시장형 사업단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었는지 우리가 창업을 언제쯤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이제 매출 수준입니다. 과연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이 정도 매출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을 건지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물론 현재는 매출이 낮은데 향후에는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창업 자금이겠죠. 자활기업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창업 자금인데 창업 자금을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하실 분들의 경영 역량이나 기술 역량, 과연 창업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고려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단이 자활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입장에서는 언제쯤 창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사항이 돼야 되겠죠. 이런 6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창업 목표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이제 1월 1일부터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잡는 것이 창업 준비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창업 목표일을 설정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정도가 그래도 낫다 이런 부분인데 말 그대로 최소한입니다. 미리미리 하면 할수록 좋겠죠. 특히 자활연수원에서 창업 실무 교육 하는 것은 적어도 1년 안에 창업을 할 사업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 6개월이지만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창업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사업단의 기술 수준이나 또는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창업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아니다, 좀 낮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술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교육 훈련 기간도 고려해서 창업일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업일을 설정하고 나면 창업 준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 역량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기에 적합한 이 진단 도구가 있는데요. 자활사업단 운영 자립도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단 구성원들하고 실무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식이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 총 7영역에 35개 항목인데 이 35가지 업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업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고 현재도 사업단에서 누군가는 이제 하고 있는 업무일 텐데 이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이제 이 부분이 실무자가 진행해 오고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단으로 이양되는 형태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창업 구성원을 확정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삼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또는 사업단에 계시는 분이 우리 사업단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창업 구성원으로서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반장님이나 주민 대표죠. 반장님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또 높은지. 사실은 창업을 마음먹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 지역자활센터나 또는 반장님과 사업을 하면 뭔가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신뢰가 이제 창업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3번째는 이제 구성원 간의 이제 팀워크죠. 왜냐하면 자활기업은 공동으로 창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창업보다도 구성원 간의 관계나 팀워크가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팀워크가 좀 잘 되시는 분이 누군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성원을 이제 확정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 실무자와 반장님이 사업단 전체 구성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창업하실 분들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구성원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9가지가 이제 필수적인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 시장 분석부터 매출 목표를 작성하고 영업, 생산, 인력, 품질, 시설 장비 운영 계획 작성하고 자금 운영 계획까지 포함이 되면 훌륭한 사업 계획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을 누가 작성하느냐인데요. 창업하실 분들이 작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사업단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많을 테니까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사업 계획서 내용을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원들이 직접 사업 계획서의 각 주제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의 방식으로 각각의 주제들을 하나씩 논의할 수 있도록 실무자 선생님들이 과정을 계획하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사업단에서 작성을 한 후에 좀 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제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광역자활센터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나면 이제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정관을 작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로 할지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중에는 이제 상법상 회사, 이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뭐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대체로 자활기업에서 많이 선택하는 것은 첫 번째 1인 사업자나 또는 공동 개인 사업자, 그리고 주식회사, 일반 협동조합, 요렇게 네 가지를 대부분 많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개인 사업자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법인 사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죠. 사업자를 결정하고 나면 이제 조직 체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조직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위쪽에 총회하고 이사회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고요. 중요한 사안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표 이하 이 업무 영역들은 이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은 반드시 총회, 이사회 또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회의를 반드시 마련을 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로 정관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 또는 임원들을 선출을 해서 정관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정관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정관과 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의 정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후에 정관 부분도 자세하게 다룰 텐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출자나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잉여금 손실금 처리, 그 다음에 임금, 노동 조건, 그리고 뭐 조직 운영 역할, 그 다음에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 그 다음에 나중에 폐업을 했을 때 절차와 처리 방법, 그리고 정관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요하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 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1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 별도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필요한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개인 사업자하고 좀 다릅니다. 특히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필수기재 항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협동조합이 최근에 많이 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필수기재, 그 정관의 필수기재 항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관에는 목적, 그 다음에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그리고 가입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출자에 대한 부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립금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의 적립 방법과 사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의 범위와 회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고, 해산, 출자금 양도 등등에 대한 내용이 필수기재 항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도 회사 규정에 포함되는 이 취업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규칙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은데, 자활기업 창업을 할 때는, 이제 인증 신청을 할 때는 취업규칙은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이 적은 기업은 취업규칙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활기업 창업을 한 이후에 각각 필요한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규정을 작성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창립총회 정관까지 작성을 하고 나면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사실 창립총회는 자활기업 창업한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기인들이 정관, 사업계획, 그 다음에 조직체계, 특히 대표죠. 대표, 임원 등등을 선출하고 기업의 시작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빠뜨리시면 안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총회는 구성원들이 기업의 시작을 선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과 구성원들이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창립총회는 협동조합 설립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고 절차도 반드시 정관에 따라 지키고 필수 의결 사항들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립총회를 마치고 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같이 법인으로 시작을 하는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와 등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업무는 법무사한테 의뢰하는 게 훨씬 편리할 겁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설립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서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그리고 일자당 출자 금액 등등 총 8가지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활기업은 영리든 비영리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자활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차이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보다 더 간단하죠.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는 정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신분증 하시면 되고,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나 사업장 도면까지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총 10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이제 지자체에 자활기업 인증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요건을 갖춰서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구비 서류는 총 9가지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요건 확인을 위해서 구성원 명단과 수급자 자산의 확인 서류, 사업계획서, 3개월 매출액 및 실적, 예산계획서, 정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취업규칙,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창업 전 교육 수료증, 요거는 이제 연수원에서 발급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도 요청서 등등 갖춰서 제출을 하게 되면 보통 지자체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빨리 되는 지자체는 한 일주일부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시간을 고려를 하셔서 인증신청을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증서가 발급이 되면 정식으로 사업을 이제 개시를 하게 되는데 인증서가 발급되고 나면 이제 창업자금을 신청을 하시게 되겠죠. 창업자금 신청은 이제 기존에 이제 지자체 또는 최근에는 이제 개발원에서 창업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계획서를 제출해서 창업자금을 수령을 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고 중간에 창업자금 사용 계획이 이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회계사항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자활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식인건비를 신청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6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 창업을 하시면 이제 자활정보 시스템에 계정을 개설하고 현황 등록하시는 게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세무와 회계 처리는 최근에는 전문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카드 뉴스를 통해 살펴볼까요?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자활기업은 화면의 준비 절차를 거쳐 창업을 합니다. 각 준비 절차를 확인하고 숙지하여 참여자에게 자활기업의 창업 준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